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맞이해 성과와 과제를 밝혔습니다. 학생 교육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도 민선 8기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 시장은 소통을 강화하고 새로운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가 고향사랑 홍보대사로 가수 남진을 위촉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전남의 관광지와 농수축산물을 전국에 알릴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순천의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났고 여수에선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와 과제를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생태계 조성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지난 100일 동안 현장을 돌며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라는 절박한 현실과 마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은 단순히 학교 안의 문제가 아닌 지역 생존의 문제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육감은 교육으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학생 교육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민에게 직접 예산을 지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정책인 만큼 우선 인구 감소 지역인 전남 16개 시군 초등학생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의회와 협의 중이며 각 시군과도 지급 범위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식아동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인 무상급식으로 확대됐던 것처럼 우선적으로 어려운 소멸위험군 16개 군부터 시작해서 전라남도 전체 학생이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 교육감은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육부가 경제 논리로 접근해 학생 수가 적은 전남의 교부금을 축소하고 교원 정원을 줄이려 한다는 겁니다. 우리 청은 농사노촌 작은 학교가 많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교원 정원 확보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나 교육부는 2023년에도 전라남도 교육청 교사 정원을 초등 50명, 중등 279명 감축하여 통보해 왔습니다. 김 교육감은 교원 감축이 당장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미래 교육 수요도 반영할 수 없다며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교육부에 요구하는 한편 부족한 인원은 기간제 교사를 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수학능력시험 대책에 대해 아직 미흡하지만 내년에 진로진학 직업지원센터를 구축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학생 유출 대안으로 나온 국제고 설립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글쓰기와 토론 위주 수업인 IB 교육 과정을 도입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이와 함께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불필요한 정책 사업을 폐지해 교육 현장 업무를 줄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김대중 교육감이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차 그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차 그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학생 보호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조치했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게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해당 작품이 교육적인 입장에서 순수한 창작 의도로 보인다며 문화정책은 지원하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도가 고향사랑 홍보대사로 국민가수 남진을 위촉했습니다. 가수 남진은 앞으로 2년 동안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홍보는 물론 지역의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아름다운 관광지 등 다채로운 전남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편 전남도는 타 지역민을 대상으로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으며 전남 사랑 도민증을 발급해
150여 곳의 가맹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취임 후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시정 행보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늘리고 새로운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취임 이후 100일의 시간이 민선 8기 시정 운영에 초석을 닦는 과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시정 원칙 가운데 소통을 가장 먼저 꼽으며 민생 현장과 행정의 간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매달 여수시장과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고충민원 현장 상담 예약 처리제와 시장이 간다 여수 통통을 운영해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있습니다. 정 시장은 오는 2026년 열리는 여수 세계선 박람회가 새로운 해양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경제를 견인할 중요한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선박람회 성공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 참여국 사전 유치와 국내외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1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 여수는 지속 가능한 해양 관광을 위해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선박람회 개최로 약 4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6천여 명 이상의 취업 유발 효과를 기대합니다. 지역 현안 가운데 하나인 인구 유출에 대해서는 율촌산단 맞춤형 배후도시 조성 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정 시장은 인근 지역의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사례를 고려해 최소 100만 제곱미터 이상 확보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2024년까지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민선 8기 취임 이후 80여 개 공약을 확정한 정기명 여수시장. 이 밖에도 마이스 산업을 여수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대형 컨벤션 시설 확충과 국제 행사 유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김성 군수가 취임 100일을 맞아 가장 살고 싶은 어머니 품 장흥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취임 뒤 100일 동안 각계각층의 군민 목소리를 듣고 지역 발전의 기초부터 튼튼히 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장흥군은 지난 7월과 9월 투자 협약으로 장흥 바이오 식품 산단 분양률 80% 달성의 청신호를 켰고 공무원 노사문화 대통령 표창, 물축제 성과에 따른 모범공직 본상을 수상하는 등 출범 초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흥군은 민선 8기 슬로건을 어머니 품 장흥으로 정하고 최근까지 5개 분야에 68건의 공약을 수립했습니다. 50만 명대를 유지하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9월 들어 3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노동시장 동향에서 올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을 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는 50만 명대를 기록하다가 6월부터 8월 사이에 40만 명대, 지난달 들어서는 3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부터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늘렸던 공공행정 가입자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9월 들어서는 4만 7천여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제조업의 경우는 공급망 불안정과 원자재값 상승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최근 5개월 사이에 감소세를 보였고 지난달은 대부분 업종에서 가입자가 늘었지만 조선업은 600명 감소했습니다. 2022 순천 푸드앤아트 페스티벌이 사흘 동안의 행사를 마무리 짓고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광주은행 앞 주무대 주제 공연과 개막 퍼포먼스로 가수 바이브와 포맨, 바다 등이 무대에 올랐으며 순천의 음식 발굴을 위한 전국 음식 경연 대회가 열렸습니다. 또한 주무대 앞으로 펼쳐진 부스에선 순천에서 생산된 식재료로 만든 주전부리 먹거리 50여 가지를 선보여 관광객과 시민들의 눈길을 모았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저희들이 준비해서 순천이 정말 음식의 고장이다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대표 축제인 항구축제가 14일부터 사흘 동안 목포항과 사막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목포시는 청년과 함께하는 가을 파시 항구를 주제로 항구 도시의 특색과 남도의 맛,
근대 역사문화 도시의 정체성을 담은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선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축제에는 5, 60년대 어시장을 재현한 파시존과 7, 80년대 항구존,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는 청년존 등 3개 구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주말에 전남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순천에서는 고물상에서 불이 나 인부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여수에서는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를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풀숲이 우거진 곳에 화물차 한 대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11일 오후 5시쯤 여수 금오도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1톤 화물차가 낭떠러지로 추락한 겁니다. 그런데 추락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나무에 걸리면서 다행히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9일 아침 11시쯤 순천의 한 고물상에서 드럼통이 폭발한 겁니다. 이 사고로 50대와 70대 남성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부들이 드럼통을 자르는 과정에서 남아있던 인화성 물질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섬에선 응급 환자가 발생해 긴급 이송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8일 진도 맹골도에선 60대 남성이 가슴 통증을 호소해 목포해경이 경비함정을 급파했습니다. 이어 해남 벼람리 인근 해상에서도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50대 낚시객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경찰이 이른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전남경찰은 12일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하고 도로의 상시 단속은 물론 캠코더와 암행 순찰차를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난 1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보행을 시도하는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하고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전남 서남권의 조선업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11일 목포 현대호텔에서 토론회를 열고 조선산업의 환경 변화와 시장 전망, 국내외 주요 정책과 고용 현황을 소개한 뒤 자유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자유토론회는 목포대학교 송하철 교수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정석주 전무, 전남도청 김미순 과장, 전남대불산학융합원 조두현 원장과 노성호 센터장 등 5명이 참여했습니다. 요즘 지역 조선업계는 선박수주 물량이 증가한 반면 코로나19와 학령 인구 감소로 생산 인력이 줄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가루쌀 생산 단지 구축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해남군의 영농조합법인 5곳이 선정됐습니다. 해남군은 영농조합법인 5곳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앞으로 각각 3천만 원을 들여 경영교육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루쌀인 분진미는 물에 불리지 않고 밀처럼 바로 빻아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쌀로 밀가루를 대체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광양시와 포스코가 구봉산 명소화 추진의 뜻을 모으고 지역대표 조형물 건립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최근 시의회를 비롯한 포스코와 구봉산 명소화 추진 업무 협약을 맺고 올 연말까지 철을 소재로 한 조형 작가를 선정해 조형물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봉산 조형물은 상생과 무한한 발전을 상징하는 빛의 물결을 주제로 오는 2024년 4월 완공될 전망입니다. 신안군이 대한민국 분재대전을 통해 희귀한 분재를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이번 행사는 14일부터 23일까지 앞에도 천사섬 분재공원에서 진행되고 분재 작품 250여 점 가운데 3점은 1000년 넘는 수령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천년주목 분재는 신안군이 국세청에서 압류한 것을 적게는 6억 원에서 10억 원을 주고 공매를 통해 사들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